4번을 보십니다. 요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될 겁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즉 지상권부 저당권자는 지상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2번. 수은이 2번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수은이 1번의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2번 등기가 말소가 되면 선순위 저당권자는 어떠한 변화도 없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을 테고. 3번 디귿. 수은이 1번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수은이 2번의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죠. 순위가 승진되니까.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이게 뭐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게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등기가 말소가 돼 있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선순위 지상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순위에 어떠한 영향도 없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게 두 번째로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 지상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오히려 순위가 승진이 되죠. 이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건 후순위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5번 미음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보전 등기가 말소가 되면 가압류 등기도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5번.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겠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동으로. 어디가 틀렸어요? 네? 이건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얘는 뭐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을은 뭐가 되죠?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뭘 말소합니까?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과 병입니다. 등기 관리자. 다시. 시간이 아까워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때 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겠죠. 따라서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이 될 겁니다.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병. 이때 요 병은 요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 갑도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뭐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인가요? 네? 뭐에 근거해요? 이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될 때는 을은 즉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종전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신청해도 됩니다. 등기 권리자는 둘이 존재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로서 이 설정 계약이 즉 저당권 설정 등의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저당권이 발생하죠. 근데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다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 등기는 현재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죠. 맞아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병에게 있으니까 우리 대법원은 병은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갑도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죠. 따라서 이것이 무효가 됐으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둘이 나타납니다. 변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변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말소 등기 권리자는 한 명만 나타납니다. 현재 소유자 병만.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근저당권자와.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지문은 이런 문구가 없는데 변제로 소멸됐는지 또는 원인 무효로 소멸됐는지 이거는 문구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19회 때 출제가 된 건데 득점한 신문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변제로 소멸되면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이 나타나는 것이고 원인 무효로 소멸될 때는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하나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말소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을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요 채권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이를 채권 양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넘긴 사람은 을이죠. 얘를 채권 양도인. 그리고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병이죠.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10억의 채권은 이제 병이 가지겠죠. 그리고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겠네요. 따라서 저당권의 주체 변경이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여기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의 1. 1번 저당권 이전 병.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워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전 소유자의 등기 명의는 지워주지 않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전의 권리자의 등기 명의는 지워줍니다.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상태예요. 이때 이것이 변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이 될 겁니다. 부종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니까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되는 꼴입니까? 을 명의로.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말소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갑이 분명히 병에게 변제해서 소멸돼서 이것도 말소시켰더니 등기부상으로는 또 누구에도 변제하라고 공시되고 있습니까? 을에게.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로 구성된 것은 존재할 수 없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 설정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 설정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존재합니다. 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병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병에게 넘겨놓고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갔죠. 따라서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을은 등기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자는 누구일까요? 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변제를 한 다음에 변제가 됐으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걸까요?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걸까요? 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병. 을은 전부 다 넘겨놓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을은 말소 등기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고 말소 등기의 등기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 병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말소 신청이 이루어져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 말소 등기는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는 집이 될 겁니다. 6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쓴다고 했죠. 변경되는 방법도 같아요.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 말소되는 방법, 말소 회복되는 방법, 변경 등기가 되는 방법은 원칙이 다 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따라서 말소도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뒤바뀌겠죠. 네,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요 을명의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을이 등기 의무자로서 말소 등기를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을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소재불명.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갑은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도 신청한다고 했죠? 재권 판결도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럼 법원에서는 먼저 공시채고를 하고 공시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즉시 재권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재권 판결을 가지고 요 갑은 소재불명이 된 요 을이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 기억나실까요? 네. 다른 분들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을이 소재불명이니까 행방불명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을이 나타날 때까지 갑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혼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판결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금방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그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소재불명일 때는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공시채고라는 건 뭐냐면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그럼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를 신청하면서 재권 판결을 같이 신청합니다. 재권 판결은 뭐냐면 을의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이거는 형식적 판결이라고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나오는 판결입니다. 이 재권 판결은. 그러면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공시채고를 합니다.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까지 나타나라 라고 공시채고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재권 판결을 내버립니다. 재권 판결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이 재권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시채고, 재권 판결, 단독 신청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요 갑이 공시채고와 재권 판결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요 갑은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와 전세금 반환증서. 요것을 두 가지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것도 단독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면 전세권 설정계약서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여기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전세금이 돌려줬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말소를 해줬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이때도 원칙은 공시제고와 채권 판결을 신청해갖고 요거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이때도 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비담보 채권을 변제했다는 영수증 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소재불명일 때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말소를 해줬습니다. 의뢰 신청이 없어도. 왜 이거 갖고 말소 신청을 해줬냐면 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변제기도 있겠죠. 그리고 채권액도 있겠죠. 그리고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니까 변제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 서류만 제출하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지금은 등기법에서 다 폐지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제도는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공시제고 채권 판결.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증서 플러스 전세권 설정계약서, 영수증 플러스 저당권 설정계약서 요것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지금은 뭐만 갖고 가능합니까? 소재불명일 때는 공시제고 채권 판결만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3번. 가불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에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있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 굉장히 여러 번 한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일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겁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겠죠. 그러면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물권행위가 실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소유자는 누굴까요? 갑. 그런데 등기 명의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명의로 되어 있죠. 이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을 명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니까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말소된 다음에 이게 말소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말소가 될 때 병은 등기부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을명의 등기가 말소될 당시에는 병은 등기부상 없습니다.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병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러면 이것이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을 명의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 병은 등기부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리 승낙이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권리주의 처분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를 먼저 한 다음에 등기명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즉 사후 통지예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입니다. 따라서 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습니다. 말소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통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위반 사건이 아니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죠. 맞아요. 그때의 직권말소는 사전통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그 직권말소는 사후 통지예요. 등기명인에게 말소되었다고 사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의 등기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등기도 직권말소했죠. 그때는 사전통지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그때마다 공부를 안 해두시면 이게 참 뭐 말하는 건지. 5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가 완료가 된 경우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때는 29조 제2호 위반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부기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가 또 한 번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있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축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맞아요. 그렇죠. 8번을 보십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 있으면 잘못 얘기했네.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이 뭐죠? 권리 변경 등기가 그렇죠.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으니까 부기 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권리 변경 등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뭐죠? 5번. 그렇죠. 9번을 보십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권리 변경 등기를 물어보고 있죠. 권리 변경 등기는 몇 번인가요? 3번. 그렇죠. 10번.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매 특약 등기.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2번.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이것도 무슨 등기? 부기 등기. 4번은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일까요? 네? 주등기 갑부예요. 다시요. 비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압류 등기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매각 절차,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등기는 권리는 무슨 권리예요? 네? 어려우셔요? 소유권 아닙니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따라서 당연히 갑구고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보죠.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미개시 결정 등기할 때 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때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소유권입니까? 전세권입니까? 전세권부 저당권일 때는 전세권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니까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꼭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네? 전세권부 저당권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 전세권이죠.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 등기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전세권,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갑구 을고. 경매 절차를 넘어가는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권리. 그 다음에 뭐 5번은 보셨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2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낙서 첨부해야 되겠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등기에 의하여 손해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지금 물권변동 청구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갔죠. 그럼 가등기 권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3번. 4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왜? 순위 번호를 같이 쓰니까.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모든 등기와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12번 A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하였다.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16년 3월 4일. 2016년 3월 4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해서 2016년 10월 18일 2016년 10월 18일 본등기를 했네요. 맞아요. 본등기한 거 맞나? 본등기를 한 경우 A 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번 갑에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는 2016년 7월 4일에 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네요. 직권 말소하지 않겠죠. 2번 2016년 3월 15일 가압류에 의해 2016년 7월 5일에 한 강지금의 개시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죠.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죠. 맞죠? 네. 이거 맞나 그러면? 3월 15일이니까 맞네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2016년 2월 5일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서 7월 6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16년 2월 5일이 가등기보다 선순위죠.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4번, 5번은 똑같은데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어려워 보이지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3번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정지 조건물인 경우 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이게 뭐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죠. 등기가는 법원의 축탁에 따라 그 가등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단독 신청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단독 신청 아닙니까? 그렇죠.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기록될 필요가 없을까요?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게 뭐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기준. 5번.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아까 다 보셨죠? 네. 그 다음에 14번을 보십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네. 아까 보셨죠? 보존 등기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딱 안 나오냐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벌써 네 번째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민계공에 치우치니까 우리 공시법령을 책을 잘 안 읽어요.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지식이 흔들립니다. 머릿속에서. 법과목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걸 설명을 했어도 수험생분들은 들은 거는 같은데 그게 그건지 좀 그래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책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법과목은 강의만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나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셔야지만 이런 거는 딱 풀 수가 있으셔요. 물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문제풀이를 계속 할 테니까 그런 단계에 오긴 할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느냐.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으로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근데 폭넓게 단독 신청을 허용한다고 했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를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취득자. 병 아닙니까? 병. 제3취득자가 뭔지는 민법에서 하셨죠? 네. 그래서 맞는 집이 되고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 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가는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담보가 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기속청산이라고 불러요. 하셨습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는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관할 위반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없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느냐. 청산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등기가 된 거죠.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 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 거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3호부터 12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겠네요. 뭐하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요. 올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을 보시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네. 기억나십니까?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상의 가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하죠? 원칙은 공동신청,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폭넓게 이루어질 때고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명령에 의한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하다고 했죠. 아니네. 가등기 말소 등기네. 가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하죠? 원칙은 공동신청. 다만 단독신청이 폭넓게 이루어지죠.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가등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즉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이게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등기. 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도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돼요.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신청, 예외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는 어느 경우에 관한 거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있죠? 네. 맞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것. 이건 법원의 촉탁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이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해가 안 되셔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이 법의 잘못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는 같은 제도일까요? 다른 제도일까요? 네? 같은 제도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처분할 때 굉장히 많이 보셨죠? 집행관은 막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그렇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뭐냐면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입니다. 그럼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가처분을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나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에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 이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맞아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거는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이거는 말소는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돼요. 그러면 법원이 촉탁을 통해서 말소하는데 법원이 촉탁을 통해서 말소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는 자가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민사집행법상에 이 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뒤엎어야 돼요. 법원의 결정이 뒤엎어지면 법원은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등기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가등기하는 것이죠.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될 때는 원칙은 공동 신청,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상의 가등기 말소 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도와 이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고요. 이거는 우리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여기에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갖고 헷갈리신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도 다르죠.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도 다르죠. 말소되는 방법도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가처분 그러니까 같은 걸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갔나? 네.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이 제도를 가지고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가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네. 15번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많아? 후딱하죠. 15번을 보시면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왜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2번 세입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가지는 직권 말소하지 못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맞춰진 부동산 용의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용의권이 두 개가 동시 존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용의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합니까?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권으로서 모든 각종 권리와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합니다.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16번 두 개만 더 풀고 끝낼게요. 16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을 통해서 가등기하는 것이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안 하죠. 3번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일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죠. 장래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겠죠. 4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죠. 계속 똑같이 출제해요.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환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17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8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에 기한 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2번.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승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됩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주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4번.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즉 주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라는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주문에. 그렇다면 본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 및 협력이 없는 경우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왼쪽에 17번 마저 보죠. 17번. 1번.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허용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 허용이 될 겁니다. 2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이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권자 가처분 등기할 수 없다. 3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4번.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했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후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갑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하나가 더 있네. 19번. 하나 19번 맞아보겠습니다. 가등기가 19번까지고요. 20번부터는 가처분 등기 같아요. 19번 뭐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3, 4번은 다 보신 거고요. 5번만 보시면 돼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혼동이 발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가등기 권리는 소멸되었으니까 혼동을 통해서 소멸되었으니까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처분의 처분 등기가 없다면, 즉 중간에 저당권자 병이 없다고 한다면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까 보신 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요. 올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귀엽게 드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것도 맞아. 이거 정리하고 공간정보법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